반갑습니다. 저는 8조 발표를 맡은 박정민 교수입니다. 저희는 이미지넷 프레딕션에 대해서 주제를 맡았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데이터 전처리 및 환경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구축 및 비교를 하고 XAI 및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를 분류하는 건데, 만약에 좋은 인풋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에 맞는 좋은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좋은 아웃풋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좋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데이터는 무작위로 위치한 총 5만 장의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각 클래스별로 폴더를 생성하였는데 각 클래스당 50개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데이터를 구성을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으로는 이미지들마다 각각 클래스 사이즈가 달라서 리사이즈가 필요함을 느꼈고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에 대한 정교화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적합 방지를 위해 이미지 데이터를 증강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클래스에서 복분 여우에 대한 이미지 증강을 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초기 모델을 5개의 클래스를 선정을 하여서 모델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데이터를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각각 트레인제로 나누었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좋은 인풋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클래스의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10개의 클래스가 아닌 10개의 클래스를 선정을 하여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당 너무 적은 데이터의 양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제외한 트레인 밸리드 데이터를 이미지 증강을 통해 데이터를 증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밸리드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의 편차가 커서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해결책으로 데이터의 양을 보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받은 데이터는 이미지넷의 실제 밸리드 데이터였는데 실제 트레인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 클래스당 약 9,000개에서 17,000개의 이미지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실제 트레인 데이터를 트레인 밸리드 각각 9대1로 나누었고 저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이고 이상치인 데이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모델 구축에 대해서 설명할 박성호 교수입니다. 앞에 교에서 모델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스펙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터디하고 선정하려고 했던 모델들은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연도별로 각각 받았던 모델들과 이피션트넷, 모바일넷을 추가로 더 스터디하여서 각자 모델을 맡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넷은 가장 기본적인 딥러닝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논문을 참고해서 인풋 사이즈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지정하고 구현하였습니다. 이 그림이 블랙넷을 사용하여 한 모델 결과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VGNet을 사용하였는데 VGNet은 2018년에 준우승한 모델인데 준우승에도 불구하고 앞에 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고 구조가 매우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어서 준우승에도 불구하고 매우 각광받았던 모델입니다. VGNet으로 학습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구글넷인데요. 저희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궁금증이 많이 생겨서 직접 한번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필터를 병렬로 배치하는 인셉션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모델과 다른 점은 아웃풋 레이어 직전에 완전 연결층을 사용하는 다른 모델과 달리 평균 풀링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보조 분류기를 사용해서 중간에 예측 결과를 출력함으로써 기울기 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굴넷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VGG 19 모델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레스넷으로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레스넷도 굉장히 데프트가 깊어서 기울기 손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레스넷은 레시듀얼 블럭을 사용해서 인풋 값에다가 추가 정보만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기울기 손실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수식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인풋 x에다가 fx 추가 정보만을 학습시키면 되는 형식이어서 전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함께 공부하고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쪽에 보시면 이 레지넷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했을 때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봤을 때 파라미터 조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컴퓨팅 환경에 다들 만족하셨나요? 아니요.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런 제한된 컴퓨팅 성능과 배터리 퍼포먼스가 중요한 곳에 사용하려고 설계한 CNN 구조로 모바일넷에 대해서도 함께 처리하고 사용해 보았습니다. 모바일넷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깊이별 분리 가능한 컨버저션을 사용해서 네트워크의 크기를 줄였고, 또한 배치 정교화 기술을 사용해서 연산 효율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시켰을 때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본 네트워크는 이피전스넷입니다.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트워크의 뎁스를 더 깊게 만들거나, 채널의 width를 더 넓게 만들거나, 인풋 이미지의 해상도를 조정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피전스넷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최적으로 조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컴파운드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피전스넷을 사용해서 학습시킨 모델의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스터디했던 이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를 맡은 전치현입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해드린 6개의 모델로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능 평가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평가 지표는요, 정확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정확도는 모델이 인풋을 넣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가에 대한 성능 지표인데, 거기서 저희는 탑1 ACC와 두 번째로 탑2 ACC를 했는데,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감자튀김이 인풋이고 밑에 그림은 저희 좀 더 스포를 하자면 저희는 이피션트넷을 이용해서 나타낸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이 감자튀김이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정답 레이블이고요. 지금 정답이 잘 예측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 모델이 예측했을 때 첫 번째는 샹 고양이라고 예측을 했고, 두 번째로는 해파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답은 해파리였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탑1 ACC는 얘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탑1에서는 얘는 잘 구축되지 않았다고 인정이 되지만 두 번째까지 맞췄으니까 인정해주자 해가지고 탑2 ACC를 사용한 평가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매크로 F1 스코어를 사용했는데요. F1 스코어에서 가정부를 할 때 사용되는 성능평가 지표고요. 각 클래스별 F1 스코어를 평균을 낸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성능을 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6개의 모델에 대해서 성능평가 지표를 내봤고요. 지금 비어있는 칸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CPU의 문제와 램 공간의 부족으로 결과가 나오지 못했고요. 그 결과를 제외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VGG가 지금 ACC도 높고 로스도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데이터에 봤을 때는 이피션트 넷이 지금 85.6 로스는 가장 적고 탑 1과 탑 2 ACC를 모두 높고 매크로 레퍼런스 볼도 1에 가장 가까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이피션트 넷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결과를 한 번 더 보자면 지금 이 세 번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이 세 번째 그림에 대한 답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드라이기입니다. 드라이기로 근데 이 그림을 모델에 넣었을 때 이 모델은 감자튀김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물론 감자튀김과 드라이기 둘 다 있어서 얘는 감자튀김을 예측했지만 실제 답은 드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왜 이 모델이 어떤 부분을 보고 예측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는 SAI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SAI는 딥러닝이 공론 아웃풋을 내는 건 맞지만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설명 가능한 SAI 통해 인공신경망 통계를 구축하고자 만든 것인데 저희는 XAI 모델 중 CAM을 이용했는데 CM이 인력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보낼 때 어떤 부분을 보고 예측을 했는지 알려줄 수 있는 SAR 모델입니다. 다음 결과가 저희 이미지 데이터 중에 클래스 5개만 뽑아가지고 VGG를 이용해 학습한 것을 CM을 돌려본 건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모델이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까울수록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히트맵입니다. 그래서 이 히트맵을 이미지에 적용시켜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 모델이 이 부분을 보고 얘가 베이스볼이라고 잘 예측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잘못 분류된 예인데요. 이 모델의 정답은 처음에 해변가인데 얘는 이 부분을 보고 해변가가 아닌 변으로 해석했다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좀 더 되었다면 이 부분을 이용해서 왜 이 모델이 왜 이 부분을 보고 예측했는지를 분석하면서 좀 더 예측 성능을 높이는 데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다들 했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A 같이 받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데이터셋을 트레이닝셋하고 밸리데이션셋하고 테스트셋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 밸리데이션셋을 나눴을 때 그 밸리데이션셋을 가지고 어떻게 값을 처리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는 각자 하나씩 모델을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밸리데이션은 저희는 모델을 하나 만들 때마다 지금 그거 돌릴 때마다 값이 정해져 있고 값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로스 값이 가장 적은 값을 고를 수 있도록 밸리드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원주 교육생입니다. 저도 발표 정말 고생하셨고요. 발표하는데 혹시 그 평가지표 쪽에 표 그리신 거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보면은 지금 트레인 애큐러시는 71.3, 81.3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밸리드 애큐러시가 사실 떨어지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 만약 이 모델을 사용한다, 돌린다 그러면은 트레인 애큐러시보다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왜 VC넷을 선정을 하셨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선정한 것은 이피션트 테스트 데이터로 이용한 그거 모델로 선정을 했고요. 그 SAI에 대한 부분은 지금 XAI에 대해서 이피션트 넷에 대한 게 없어서 VGG로 진행을 했습니다. 선정한 거는 이피션트 넷, 그 테스트 데이터, 밸리드 말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능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XAI나 그걸 가지고 그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그 감자튀김과 드라이기 있던 그 사진을 보면은 거기에서 감자튀김을 집중했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잘못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해결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도 그것까지 하진 못했고요. 만약에 안다면 좀 더 향후 연구적으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어떻게 하셨어요? 어땠는지 소감